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광주 지역 곳곳에서 소추한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렸던 오늘 아침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다리 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관공서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공무원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지역 지방 의원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는 12월 9일 반드시 박근혜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 시민단체와 각 정당이 모집하는 탄핵버스는 진작 접수가 끝났습니다. 곽복임 씨도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국회가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일기도 좀 안 좋고 또 지루한 시간의 싸움이 될 것 같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울 것 같고요. 그 즐거움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버스에 오를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가운데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 가결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광주시당사와 유스케어에서 생중계되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시청한 다음 오후 6시부터 광주 금남로에서 시국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탄핵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서울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도 시국 집회가 열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 기간, 어두워진 대학 광장에 촛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교수 시국 선언에 이어 대학생들이 또다시 모인 겁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거를 국정농단을 이제 뇌물죄라든지 기밀누설죄라 생각해서 그러겠는데 저는 그런 것보단 내란죄라 생각해서. 곳곳에서 열리던 촛불 집회와 행진 등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됩니다. 주말마다 수천 명이 촛불을 들던 목포 평화광장에도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의 상황을 공유하며 국정농단의 주범인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퇴진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외칠 거예요. 이래. 우리는 끝까지 외칠 거예요.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 영암 등에서 일제히 촛불 집회가 시작된 가운데 탄핵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주말까지 곳곳에서 시국 집회와 촛불 집회 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 전남 곳곳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다리 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다리 위나 고가도로 밑은 빙판길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화물차 아래에 깔린 승용차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쪽 도로에서는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화물차를 견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량 19대가 잇따라 추돌한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1살 명모 씨가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나주시 나주대교 위에서도 차량 14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8명이 다쳤습니다. 무안 광주간고속도로 어등산 터널 인근 황룡강교에서도 3중, 4중 등 모두 5곳에서 차량 22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해 출근길 차량 정체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아침에만 광주 전남에서 4건의 다중교통사고가 발생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짙은 안개가 낀 다리 위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서 차량들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리는 상하부가 모두 냉각면으로 작용해 땅과 닿아 있는 일반 도로보다 최대 5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만큼 얼어붙기가 쉽습니다. 여름철 안개와는 틀리게 겨울철 안개는 영하로 떨어지면 살얼음처럼 블랙 아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들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리 위 도로나 고가도로 및 도로는 속도를 줄이는 운전만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관공서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납품 계약을 대가로 모 조명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광주와 전남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무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납품 계약을 대가로 이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광주 자치구 체육회장직을 대부분 구청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첫 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맡도록 규약을 개정했기 때문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광주 5개 자치구 역시 자동적으로 생활체육회를 체육회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호인들 가운데 자율적으로 뽑던 회장직을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장은 구청장을 추대하거나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약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3선으로 다음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광주 북구를 뺀 나머지 4개 구청이 이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간 또 폐쇄에 맞게 그러고 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체육회는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업무도 없고 학교 체육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없고 별다른 할 일도 없는데 단체 명칭이 바뀌었다고 회장직을 구청장이 맡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지 기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체육인들 역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칫하면 선거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육회를 자기 편으로 해서 선거운동할 그런 목적이 있고 단체 내지 50단체 정도 이렇게 각 단체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 거 단체를 아울러서 일하기가 더 쉽지 않고. 한편 체육단체의 정치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안전지수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민안전처가 화재와 교통사고 등 7개 분야를 평가한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는 범죄 분야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등급보다 한 단계는 올랐지만요. 이렇게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교통과 감염병 분야에서도 미흡했는데요. 더욱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서 이렇게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는 2등급으로 3단계나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화재 1등급, 안전사고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교통과 감염병 분야는 지난해처럼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화재와 안전사고, 자연재해 분야는 지난해보다 개선이 됐고요. 범죄 분야는 올해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대법원은 화순 나주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홍모 씨의 유가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유가족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여순 사건 직후인 화순에서 빨치산으로 오인돼 경찰에 사살된 바 있으며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폭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예비교사들의 인성교육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지역 대학들의 체험하는 인성교육이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차를 우려냅니다. 이번 잔은 좀 더 많이. 다른 교실에서는 우쿨렐레 연주 수업도 한창입니다. 이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듣고 있는 이들은 모두 유아교육과 학생들. 얼핏 보면 전공과 동떨어진 강좌 같지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그만입니다. 애들한테 인성교육하고 예절 가르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최근 지역 대학의 유아교육과 정규 과목에 인성 관련 수업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 3년 전 일부 교사들의 유아 폭행 사건 이후 인성교육이 강화되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들 교육은 예비교사 본인의 인성뿐 아니라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습득한 이런 것들이 실제 바로 나가서 유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기 때문에 현장 실무 능력도 겸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이 율동 동아리를 조직해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연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을 전공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를 가다듬고 실무 경험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율동해주는 거 보면은 되게 기분이 엄청 좋아요. 한 학기 동안 준비한 거 할 수 있어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본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내일 개통하면서 고속철도 경쟁 시대가 열립니다. 광주시와 도시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내일 SRT 개통으로 광주 송정역의 고속철 운행 편수가 현재 왕복 48회에서 86회로 2배가량 늘어납니다. 수서에서 광주는 1시간 37분, 수서에서 목포는 2시간 6분으로 KTX보다 10여 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서발 SRT는 KTX보다 10%가량 요금이 저렴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윤성민 선수가 오른쪽 어깨 수술로 내년 시즌 전반기 출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윤성민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관절경 수술을 통해 오른쪽 어깨에 우짜란 뼈 제거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 이후 재활 등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윤성민은 내년 시즌 전반기 출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친절 법관에 광주고법 제1민사부 양영희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형사 7단동 양성욱 판사 등 7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는 해당 판사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했으며 소속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자세가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사회는 하위 법관의 사례도 함께 공개하고 반말이나 윽박 등 고압적인 태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보도한 광주 MBC가 광주 전남 기자협회의 올해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심사 결과 광주 MBC의 삼성의 비밀 멍드는 지역 경제를 방송 취재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주 MBC 보도는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광주 전남 민원련의 민주언론상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각각 0.1%씩 상승했습니다.